안녕하세요. 휴가 가고 싶을 때 듣기 좋은 지구촌 기막힌 스토리 지막스 25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니와 복숭아입니다. 복숭아님, 저희가 어떤 방송인가요? 수다쟁이 부부가 해외 인터넷에서 재밌는 사연을 찾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방송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연으로 바로 들어가 볼까요? 바로 사연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번 방송도 지난 방송에 이어서 휴가 특집입니다. 이번엔 휴가에서 아내가 저지른 일들에 아내가 대해서. 이번엔 문제적 아내들을 모아봤습니다. 네, 첫 번째 사연 읽어주시죠. 첫 번째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아내가 공짜 휴가를 탈취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은 내가 나쁜 놈인가요? 나 지금 뭔가 제 보이는 라디오를 혹시 보고 계신 분들은 제가 지금 공짜 휴가를 탈취할 것 같은 그런 아내의 느낌이지 않나요? 모자도 약간 이런 거 쓰고. 나는 귀여운 곰돌이 모자 썼어. 아, 그래요? 그렇군요. 자, 읽어볼게요. 네. 39살인 제 취미 중 하나는 온갖 이벤트에 응모하는 것입니다. 저는 콘서트, 스포츠 티켓, 가정용품, 기프트 카드 등등에 당첨되어 본 적은 있지만 자동차나 휴가 같은 큰 상품은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지난달에 플로리다로 5박 여행권에 당첨되기 전까진 말이죠. 와우. 부럽다. 항상 제일 뭐 크게 거르는 그거잖아요. 우리가 어디 몇 박 여행권 준다. 어디 갈게요? 어디 갈게요? 큰일 났네. 어디 예 하시죠. 예. 당연하게도 저는 흥분해서 아내에게 바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아내는 38살입니다. 우리는 흥분이 살짝 가시고 나서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 얘기하기 시작했고 금방 우리가 서로 이 여행에 대해 상충되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제가 어떤 여행을 하고 싶은지 말하기도 전에 아내는 자기의 11살 딸이 얼마나 이 여행을 좋아할지, 함께 디즈니월드나 시월드에 가면 얼마나 좋을지에 대해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도 이제 애가 있는 상태에서 재혼한 부분가 보죠. 그런가 보네요. 방금 그 시월드는 우리나라의 오션월드 같은 캐리비안 베이, 오션월드 같은 그런 건데 이제 규모가 훨씬 크고 훨씬 크죠. 이제 그 물고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수족관도 있어. 수족관도 있어요. 네. 그리고는 우리가 둘만의 시간을 보낼 때 딸을 돌볼 수 있도록 장모님도 모시고 가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아내가 너무하다. 아내는 제가 뭘 원하는지 듣기도 전에 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그 계획도 좋지만 나는 사실 제 의붓 딸과 장모님과 여행을 가기보단 다른 커플들을 초대해서 어른들만의 여행을 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제 아이디어를 전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공짜 여행에 다녀오면서 딸을 빼놓고 간다는 것이 옳지 않은 것처럼 느껴진다면서요. 그리고는 장모님이 플로리다에 한 번도 가보신 적이 없다며 이번 여행이 처음으로 플로리다에 가보실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조금 다투다가 결론을 내지 못했고 일단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근데 아내는 24시간여 만에 딸에게 제가 공짜 여행권이 생겼다고 슬쩍 말해주었습니다. 규칙 위반. 당연하게도 딸은 바로 신이 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왜 그랬냐고 따졌지만 아내는 실수였다고 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럴 리가 없지. 그럴 리가 없지. 실수는 무슨 어려지고 실수야. 우리는 싸우기 시작했고 감정이 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일에 딸을 끌어들인 것이 잘못됐다고 했고 저는 장모님과 의붓 딸을 데리고 여행에 가는 것에 동의한 적이 없으며 일단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기로 하지 않았냐고 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여행권에 당첨된 것은 저이며 아내가 마치 본인을 위한 것이 생긴 것처럼 군다고 따졌습니다. 아내는 제가 이기적으로 군다고 말했고 이런 일에는 우리와 가장 가까운 이들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제 의붓 딸과 장모님이 플로리다에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아니 계속 읽어보시죠. 예. 아내는 딸이 이렇게 신나하는데 내버려두고 다른 커플과 함께 여행을 가는 것은 잔인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우리가 합의한 대로 당신이 입 다물고 있는 대신 잎사귀에 굴어서 딸이 신난 것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만약 딸과 자기 엄마와 여행을 하고 싶은 것이라면 난 안 갈 테니까 다른 사람을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와우. 저는 제가 아무 결정권도 갖지 못한 여행에 갈 바에야 집에 혼자 있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저를 빼놓고 가고 싶다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신 저는 돈을 한 푼도 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경제권을 합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제가 바보처럼 굴고 있다며 공짜 가족여행을 갈 수 있게 됐으니 행복해야 하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추신. 여행은 올랜도가 아니라 디즈니가 있는 올랜도가 아니라 포트마이어스로 가는 여행권입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차로 한 3시간 거리쯤 되더라고요. 올랜도에서 포트마이어스까지. 네. 포트마이어스는 저도 처음 들어봐가지고 찾아봤더니 그냥 예쁜 이제 항구 도시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하여튼 제가 나쁜 놈인가요? 어허. 제이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아니죠. 아니, 이해는 해요. 와이프 입장과 마음이 10분 이해가 됩니다. 재혼했는데 딸내미 놔두고 남편이랑 새 남편이랑 홀랑 여행 간다. 그렇죠. 이렇게 해버리면 딸도 사실 엄청 마음이 그러니까 상처를 받을 수 있고 그 생각을 하면 엄마는 당연히 딸 데려가고 싶겠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 엄마도
데려가야지. 우리 엄마도 플로리다 못 가봤는데. 그건 무슨 상관이야? 그건 상관없는데. 그게 뭐라고 자꾸 사실 얘기해? 여기서 엄마를 데려가고 싶은 거는 엄마가 플로리다 못 가봤다는 거는 핑계고 엄마한테 베이비시팅 시키려고 그쵸.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사실 그 점에서는 이 아내가 굉장히 괘씸하고 그렇지. 나이 맞지, 많은 엄마를 데려가가지고 마리주아 데려가는 거지. 가서 베이비시팅 또 여기도 써놨잖아요. 우리 심지어, 둘이 놀러 가는 시간에 맞아. 엄마가 애를 볼 수 있게 우리 엄마도 같이 가야 돼라고 했다니까. 저는 그렇고 저는 근데 1차적으로 네. 글 쓰니까 좀 잘못하긴 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또 왜냐면 그러니까 또 나랑 생각이 다르네라는 왜냐면은 네. 결혼했으면 상대랑 온전히 결혼을 한 건데 뭐 장모님까지 가는 건 오바라고 치고 네. 딸을 빼놓고 갈 생각을 했다는 게 저는 좀 거기서 잘못됐다. 장모님도 맞아요. 이 아내도 장모님을 먼저 생각한 게 아니라 제이님 말씀하신 대로 네. 딸은 당연히 데려가야 되고 대신 딸을 봐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으니까 장모님도 데려가자 모셔가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결혼했으면은 사실 뭐 제가 뭐 애 있는 사람과 결혼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내가 누군가랑 결혼을 했다면 그 아이까지 다 같이 내 가족으로 받아들인 건데 네. 이 글쓴이는 이 아이는 이제 자기 가족이라고 좀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닌가. 맞아요. 저도 그게 조금 잔인하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결혼을 하고 뭐 자녀가 이제 내 친자녀든 양자녀든 자녀가 있고 뭐 한 10년 20년을 살았어. 근데 이제 특별한 기념일이야. 그래서 오늘은 우리 엄마랑 아빠랑 그냥 이렇게 너희 애들 없이 놀고 오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계획해서 갔다 오는 거면 그거는 오히려 그거는 그냥 납득이 될 것 같아요. 애가 이제 고등학생 15살 이상의 고등학생이면은 오히려 부모님이랑 따라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할 수 있고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애가 어리다고 해도 이렇게 그 아이를 그러면 봐줄 그런 것들을 뭐 사람이든 뭐 또 시스템이든 이렇게 다 계획을 해놓고 오늘 이번 여행은 엄마랑 아빠랑만 갔다 올 거야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근데 그건 생각하는데 이제 엄마랑 아빠가 같이 합의해서 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는 일단 여행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한 여행도 아니었고 갑자기 생긴 여행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 남편이 하는 말들이 사실 틀린 말은 없어요. 자기가 딴 맞아. 거고 와이프가 이렇게 주장할 권리는 없죠. 그렇지만 복수아님 말대로 좀 그렇다. 좀 잔인한 면이 있네요. 네. 그리고 근데? 여기 지금 그 한글로 아까 사연 이제 번역해서 얘기할 때 말을 안 했는데 플로리다 5박 4인 여행권이 당첨이 됐어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4명 팟을 구하려고 이 남자는 다른 커플 2명을 초대해서 가려는 거다. 근데 참 이것도 생각해보면 좀 그러니까 그래요. 다른 커플한테 내 가족 빼놓고 다른 커플 데리고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니까. 그래서 약간 좀. 근데 이제 저는 그래서 여기서 모두가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는 게 남편이 그래서 1차적으로 좀 약간 아내한테 서운한 짓을 했어. 네. 하지만 아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방식도 아까 그거랑 비슷하네. 그 저번 회에 비행기표 안 사고 버티던 그 남편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하게 아내가 여기서 글쓴이 아내가 글쓴이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려고 지금 계략을 꾸민 거잖아요. 그렇잖아. 그런데 딸한테 미리 말해버리고. 딸한테 미리 말해버리고 야 제가 저렇게 기대에 가득 찬 모습을 봐라. 저 초롱초롱한 눈을 봐. 저거 두고 갈 거야? 널 버리고 갈 테냐 이 나쁜 놈아 이렇게. 그런 계략을 꾸민 거 아니야? 그렇네. 딱 좋은 비유네요. 저희가 혹시 지난 회를 24회를 듣지 않으신 분들은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이제 지금 남녀의 상황이 바뀐 비슷한 결이 비슷한 사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내도 남편을 설득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막 술수를 써가지고 남편의 막 팔을 꺾어가지고 지금 가려고 그러는 거잖아. 나는 권모 술수를 썼네. 갈 거예요, 안 갈 거. 이래도 안 갈 거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한 사실 거잖아. 그러니까 이 와이프도 진짜 비열한 게 애를 볼모로 삼아가지고 그러니까. 애를 진짜 이러면은 사실 정말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 못 데려가게 되면은 애한테도 굉장히 상처가 그쵸. 애한테 만약에 결과적으로 이 남편이랑 와이프랑 잘 얘기를 해가지고 안 데려가기로 결정을 했어. 그러면은 이제 뭔가 애는 물론 어떤 이유가 뭐든 간에 서운해는 하겠지만 이렇게 그쵸. 차분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일단 야 나도 간다 여행 간다 이러다 갑자기 근데 넌 안 데려가기로 했단다 얘야 이러면은 이제 뭐라고? 이러면서 이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엄마 아빠 너무해 이러면서 막 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막 이제 옛날 진짜 유행어처럼 2번 죽이는 거예요 이런 그치. 거잖아요. 근데 이 사연의 좀 더 웃긴 점은 네. 이 모든 여행이 올랜도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맞아. 네. 이게 저도 그래가지고 맨 밑에 추신을 보고 했던 게 다들 이제 플로리다 가지고 야 그러면 디즈니도 가고 시월드도 가고 아니야 아니라고. 아니 호텔이 3시간 거리에 있는데 디즈니 어떻게 가? 그러니까 아유 정말 다들 이제 플로리다라 그러면 대충 뭉뚱그려서 저기 어딘가에 디즈니가 있는 곳 이쯤으로 이렇게 생각하나?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플로리다 하면 저는 이런 느낌이에요. 마이애미 비치, 디즈니. 그 E를 좀 길게 늘려 얘기해 줄래요? 마이애미 비치. 다. 마이애미 비치 이거 말고. 아이, 그래 다 이렇게 중의적으로 알아들으라고 하는 예, 거죠. 예, 마이애미 비치. 그래 다 그런 거다. 그래서 플로리다 하면 마이애미 비치랑 여기 있고 여기에 디즈니가 있고 그것이 플로리다다. 그리고 그 어딘가에 다 그 요양원이 아니라 그 뭐 요양원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은퇴자들이 사는 고급 플로리다는 좀 좋은 데가 많죠. 리타이어먼트 홈이라 그러는데 리타이어먼트 홈 같은 데가 있죠. 예. 평생 모은 돈 거기다 그냥 한 번에 입주권 그렇죠. 사가지고 그렇죠.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들이 이제 그 따뜻한 뭐 데서 요양 그 뭐야 전문가들 있는 그런 단지에서 그냥 사는 그 플로리다가 은퇴자가 많기로 유명하죠. 맞아요. 네. 근데 여튼 근데 저는 그러니까 남편은 포트마이어스니까 그치. 더더욱 어른들끼리 가자고. 그러니까 분위기 좋은 부둣가 그러니까 한국 휴양지 같은 거잖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여기가 뭐 저도 자세히 알아보진 않았는데 백사장이 있는 해변이 있는 예쁜 동네가 아니라 칸쿤 진짜 같은 데가 아니라 칸쿤 같은 데가 아니죠. 그러니까 오히려 뭐 항구 도시 유명한 게 뭐가 있을까? 나폴리 같은 뭐 그런 데인 거지. 그러니까 이게 해수욕하는 곳이 아니라 분위기 좋고 예쁜 곳일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또 납득이 되죠. 그러면은 우리 이제 또 평소에 늘 이제 딸을 같이 키우고 있으면 오랜만에 이제 차일드 프리 여행을 와이프랑 같이 또 이제 성인 친구들이랑 커플 여행을 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와이프가 지금 뭐 플로리다 이러면서 오예 이러면서 이제 디즈니 이러면서 이게 좀 무식한 소리 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렸으니까 이거 좀 띨빵한 거죠. 뭐 아무튼 어떻게 해결된지 궁금하네요. 근데 그러게 이거 나중에 업데이트가 혹시 있으면 꼭 알려주세요. 네, 한번 알아볼게요. 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자, 다음 사연도 제가 읽겠습니다. 네. 이번 회차는 그 못난 아내들 특집이어서 다 복숭아님이 읽어야 돼요. 아내와 함께 휴가 가는 것을 거절한 제가 나쁜 놈인가요? 이거 비슷한 것도 지난 회에 있었죠. 남편을 버리고 휴가 간 아내의 사연이 있었죠. 이제 약간 그거는 그 사이다 사연이었는데. 저는 언제나 여행을 좋아했습니다. 심지어 여행 경비를 모으기 위해 외식을 하지 않는 등 1년 내내 저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 아내는 휴가를 통해 일과 일상생활의 스트레스를 벗어나 휴식을 취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갈등이 크겠는데? 굉장히 정반대의 여행 스타일이네요. 이것은 그녀가 멋진 리조트나 호텔에 머물고 하루 종일 방에 있으며 룸 서비스를 주문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현지 음식을 먹으러 나가는 것조차 좋아하지 않습니다. 와우. 이건 좀 심하다. 어쩌면 호텔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거나 해변이 가까이 있어도 리조트에서 제공하는 활동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야, 해변이 가까이 있어도 굳이 호텔 수영장을 고집하는 거는 진짜 나가기 싫은 거예요. 진짜 나가기 싫은 거네. 이럴 거면 휴가를 왜 가지? 그러니까. 반면 저는 저렴한 호텔에 머물면서 다른 활동과 음식을 최대한 즐기는 것을 좋아합니다. 관광하는 것을 좋아해서 호텔에서는 잠을 자고 씻기 위해서만 돌아옵니다. 또한 숙소나 교통수단 등이 까다롭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여행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결혼 초반에는 아내와 함께 여행을 가면서 제 관심사를 공유하려고 했지만 점점 그녀와 여행하는 것이 더 힘들어졌습니다. 힘이 들겠네. 그녀는 완벽한 전망부터 비행기 연착이 없는 것 등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와우. 여행 중 작은 문제라도 그녀의 기분을 망쳐놓으면 나머지 여행 동안 계속 시무룩해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녀와 멀리 여행을 가지 않으며 많은 계획이 필요 없는 가까운 곳으로만 여행을 갑니다. 그래, 그 여행 가고 싶은 마음이 뚝 떨어지겠는데요. 그러니까 올해 저는 절친한 친구와 함께 3주 동안 인도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둘 다 7월에 휴가를 낼 수 있어서 그때 가기로 했습니다. 아내에게 이 이야기를 했을 때 그녀는 흥분하며 자신도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 저는 아내에게 여행 중에 아무 불평도 않고 저렴한 호텔에 머물며 낮 동안 많이 걷고 현지 음식을 먹는 것에 동의한다면 가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터무니없고 피곤한 여행처럼 들린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오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모든 것에 너무 고집을 부린다고 화를 내며 적어도 좋은 호텔에 머물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좋은 호텔에 머문 것은 문제가 아니지만 아내가 관광할 기분이 아니라며 하루 종일 호텔방에 있을 때 함께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고집스러운 바보라며 그 이후로 저와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나쁜 사람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 근데 이거는 네. 피곤하겠다. 이거 어떻게 맞춰야 돼? 일단 제가 나쁜 놈인가요에 예 아니요를 대답하자면? 아니요 정도로 대답할게요. 오, 그렇군요. 저는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딱 잘라서. 아니, 저는 아니라고 생각은 하는데 네. 남편이 합리적이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래 네가 여행이 싫으니까 같이 가자. 근데 1년에 뭐 휴가를 2번 내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이랑 좋은 시간 보내고 싶고 한데 혼자 훌쩍 가버리겠다는 게 서운한 게 이해가 돼가지고 아니요? 했죠. 네네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남편도 자기 여행 스타일을 고집하는 거고 근데 지난 몇 년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못했으니까 이렇게 하고 싶은 게 너무 이해가 되긴 해요. 그래서 저는 아니요? 정도로 대답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아니요라고 했던 게 그 아내가 좋아하는 휴가 스타일은 그냥 쫌쫌따리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긴 휴가를 한 붙이지 3박 정도. 않아도 돼. 뭐 여기는 미국은 그렇잖아요. 한국은 이제 휴일이 공휴일이 날짜로 정해져 있지만 미국은 국경 공휴일이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무슨 몇째 주, 몇 월 몇째 주 목요일, 몇 월 맞아. 몇째 주 무슨 요일 이렇게 정해지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 뭐 예를 들어 땡스기빙 같은 것도 그냥 목, 금, 토일 이렇게 다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 그냥 뭐 예를 들어 금요일 하루만 휴가 내가지고 금, 토일 호캉스 그치. 면 이 와이프는 충분해. 아, 그치. 호캉스 네. 안 가봤지만 일주일 하면 너무 지루할 것 같아. 너무 할 게 뭐가. 근데 이게 지루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랑 복숭아님은 둘 다 약간의 어드벤처를 즐기는 타입이어서 그런 거겠죠 아마. 그래서 저는 저는 이 사연을 읽으면서 딱 느낀 게 뭐 물론 알 수 없죠. 진위 여부는 확인할 수 없겠지만 이 미국 사람들 특히 그냥 뭐 시골에서 자랐거나 뭐 어쨌든 이제 미국 외에 외국인들을 많이 만나보지 못했거나 좀 미국에서 약간 보수적인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인도에 대한 그 약간 환상이랄까 그런 게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그 오센틱한 그것도 막 그 김종국 찾기 하는 것처럼. 약간 그렇죠. 근데 이게 뭐 동양에서도 물론 있을 수 있겠죠. 우리나라에서도 그랬고 약간 나 인도 갔다 왔어 하면은 이제 막 인도까지 갔다 왔다 약간 이런 저도 막 그렇게 막 얘기 많이 했잖아요. 드라마에서 막 자기 정체성을 찾아서 여행 떠나면 꼭 인도로 가고. 근데 이제 그게 미국에도 인도가 뭔가 그런 거에 한 정점에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미국과 정말 다른 곳에 있는 다른 반대점에 있는 그래가지고 인도에 대한 뭔가 그 환상 같은 게 있으니까 이 여자도 아니 사실 생각해봐 이런 여행 스타일을 가진 사람이 인도에 어떻게 가요? 아 그러니까. 그리고 약간 제 생각에는 많은 사람들이 인도에 가고 싶어 하는 이유는 그 우리가 흔히 느끼는 인도스러운 것을 경험하러 가는 거예요. 사실 인도가 얼마나 큰 나라고 인구가 얼마나 많은데 인도에 서울 같은 곳이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리고 대도시에 가면 그냥 다 서울 같아요. 거기도 물론 크고 작은 다른 점이 있지만 다 서울 같단 말이야. 막 다 손으로 집어먹고 이러지 않는다고요. 근데 이제 인도에 여행하러 가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바라나시 같은 데를 가고 화장터를 구경하러 가고 막 인도의 특별한 그런 종교 행사 같은 걸 보러 가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여자도 그러니까 뭔가 막연하게 인도 같은 곳에 가보고는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일단 그래 그럼 나도 가고 싶어 했는데 게스트하우스 같은 데서 지낼 수는 없고 막 그리고 인도는 사실 이제 대도시가 아니고 조금만 시골로 가도 뭐 포장도로도 당연히 없고 그리고 인도는 소들이 그냥 다 돌아다니잖아요. 소가 이제 성스러운 동물이니까 길바닥에 막 소똥이고 오줌이고 막 길에 옆에서 걸어가고 있는데 막 소가 나한테 오줌 갈기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줌마 가면은 경기 일으키고 난리 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아줌마도 일단 가고 싶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근데 자신은 없는데 호텔은 안 될까 이렇게 한 거지. 근데 심지어 남편이 한 번 양보를 했어. 호텔에 가자. 그러니까. 대신 나는 널 두고 여행을 다니겠다. 호텔 방에. 심지어 이 남편이 진짜 저는 남편이 할 수 있는 오퍼를 제안을 다 한 거예요. 내가 너를 억지로 끌고 나가겠다고 한 것도 아니야. 좋은 호텔 네가 원하는 좋은 호텔에 가자. 너 쉬고 싶을 때 쉬어라. 대신 나를 막지만 마라 이거잖아요. 그럼 뭘 더. 근데 그 여행도 되게 재밌겠다. 만약에 이제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내가 진짜 호텔에 있고 싶어. 그럼 이제 호텔에 있고 제인이 혼자 나갔다 와서 오늘 돌아와가지고 같이 저녁 맛있는 거 먹으면서 오늘 겪은 신기한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럼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너무 좋죠. 저는 제가 대학생 때 인도 여행을 다녀왔어요. 이제는 안 그러지만 그때는 이제 저도 막 내가 인도 여행 갔다 왔다. 대학생이라면 인도 배낭 여행 갔다 와야지. 막 이게 자유의 상징 막 이 히피와 영혼의 막 그런 거 하고 다녔어요. 저도. 또 한 달 넘게 갔다 왔잖아. 막 이래가지고 하고 다녔어. 근데 어쨌든 그때 이제 친구랑 지금도 베스트 프렌드인 친구랑 한 5주를 다녀왔어요. 근데 5주를 24시간 동안 붙어 있어 봐. 우리는 안 싸운 게 진짜 기적 같은 일인데. 안 싸웠어요? 싸우진 않았어요. 약간 이제 약간 이렇게 불편 이런 상황은 물론 몇 번 있었지만 크게 싸우진 않았어요. 저희는 진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여하간 뭐 얘기하려고 그랬지?
아 그래. 아 생각났다. 나 지금 내 인도 여행에 취해 가지고 지금 아유. 와 돌아왔어요. 저 레드선 돌아왔어. 그래서 여행을 했는데 제가 여행 완전 막바지에 거의 이제 5 주에 한 여행이 끝나기 한 3일 전, 이틀 전인가 3일 전인가에 정말 크게 아팠어요. 그래 어. 가지고 게스트하우스에서 저는 진짜 막 한 발짝도 못 나가겠더라고요. 저는 그날 그때 그래서 인도에서 응급실 갔어요. 네,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그것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썰을 풀어볼게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저는 난 진짜 병원도 갔다 오고 새벽에 응급실 갔다 오고 그 다음날 이제 나는 비행기 타고 집에 가려면 정말 난 하루 종일 게스트하우스에 침대에 음. 그냥 누워만 있겠다. 근데 이제 뭐 사실 친구가 나를 간병할 일도 아니고 뭐 옆에 앉아 있는다고 내가 낫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이제 진짜 여행의 마지막 며칠 안 남은 귀한 날이었고 우리가 또 그 도시에서 가보고 싶은 곳들을 당연히 다 얘기를 해놨었죠.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친구한테 야 나 진짜 걱정하지 말고 갔다 와라. 너 나가서 보고 오고 나중에 사진도 많이 찍어 오고 나중에 나 보여줘라. 그래서 친구도 쿨해요. 그럼 오케이 하고 이렇게 가가지고 혼자 진짜 씩씩하게 이제 인도 여행 한 4주 했으니까 이제 혼자도 무서울 게 없지. 막 잘 돌아다녔죠. 이제 열심히 안전하게 열심히 돌아다니고 돌아와가지고 저한테 막 사진 보여주면서 이제 저도 이제 그날 하루 동안 집에서 그냥 푹 쉬고 이제 게스트하우스에서 푹 쉬고 조금 이제 컨디션이 좀 회복돼가지고 저녁은 이제 맛있는 거 먹으면서 대리만족하고. 사진 보면서 야 잘 갔다 왔네 막 이렇게 보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게 진짜 좋았어요. 음. 그게 서로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거를 희생하지 않아도 되는 게 일단 굉장히 좋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오래 붙어 있으면 잠깐 떨어져 있는 그치. 시간이 좋아요. 네, 좋아요 그게. 내가 안 싸웠더라도 그냥 잠깐 혼자 있는 것도 좋아요. 그러게 그렇게 어. 이 부분은 그렇게 여행 가면 좋겠다. 그러니까 난 3주 그렇게 3주 생각해. 인도 여행 가서 음. 와이프가 기운 나는 날은 같이 보러 가고 아니면 진짜 유명한 거 타지마을 보러 갈 때는 같이 보러 가고. 그렇죠. 뭐 근데 이제 와이프는 별로 관심 없는 남편만 음. 관심 있는데 간다 그러면 와이프는 뭐 호텔 방에서 룸서비스 시켜 먹고 뭐 돈은 그러니까. 좀 더 들겠지만 뭐 그 아주 훌륭한 절충안이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전 그리고 막 여차하면 남편이 이렇게 좀 액티브 여행 막 약간 그 하드코어 여행을 즐기는 타입인 거면 당신 호텔에 한 3일 있어라. 나는 친구랑 진짜 그지 같은 게스트하우스도 한번 체험해보고 올게. 근데 와이프는 어. 또 약간 포모가 있는 것 같아. 나 빼놓고 하면 안 돼?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서운한 거다 지금. 그 마지막에 그 남편이 그래서 오퍼를 했잖아. 네 호텔을 해줄 테니까 나 돌아다니는 거 막지 마라 그랬더니 막 그래도 이 바보야. 이 고집스러운 바보야 했잖아. 그리고 얘기 안 함. 삐져가지고. 아니 그 와이프야말로 이런 모자 쓰고 호텔에 그냥 앉아가지고 이렇게 칵테일 마시면서 뭐 모히또 마시면서. 마티니? 마티니는 너무 007인가? 어쨌든 그런 거 하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남편분이 굉장히 근데 이것도 돈이 있어야 제한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그래. 인도에서 게스트하우스를 호텔로 업그레이드했다? 그거는 돈 차이가 많이 나거든. 내가 보기 남편 스타일은 진짜 돈 막 최대한 아껴가지고 저 그지 같은데 자면서 그 나머지 모든 여력을 자기 하고 싶은 거 쏟아붓는 타입인데. 그니까. 호텔로 가도 된다고 한 거는 양보 많이 한 거야. 그러니까 많이 한 거지. 참. 와이프가 반성해야 된다. 복숭아님 그러면 아니요? 에서 아니요 이걸로 바뀌었나요? 바뀌었습니다. 네. 와 왠지 설득한 것 같다 내가. 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자 마지막 사연. 네. 아내의 휴가를 취소한 제가 나쁜 놈인가요? 이번 못난 아내는 어떤 못난 아내인지 들어볼까요? 저는 개발도상국 출신입니다. 음. 제가 어렸을 때는 꽤 위험한 곳이었지만 지난 20년 동안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제 아내는 제 고향을 최악의 상황으로 그린 영화와 TV 프로그램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본국에 남아있는 제 가족들은 모두 전문 직종에 종사하며 의료, 법률, 교육, 농업, 산업에서 일합니다. 엘리트 집안인가 봐요. 예를 들어 제 사촌 중 한 명은 사탕수수 폐기물로 제품을 만드는 여러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는 저보다 더 많은 돈을 법니다. 제 할머니와 엄마는 가족을 방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여행을 합니다. 중년 여성과 노인이 여행할 만큼 안전합니다. 저도 자주 갑니다. 가족을 보는 것도 좋지만 모든 것이 너무 저렴해서 긴 휴가를 보내기에도 가성비가 좋습니다. 5년의 연애와 10년의 결혼 생활 후에 아내가 마침내 저와 함께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와우. 이거 그러면 15년 동안 한 번도 남편의 고국에 함께 간 적이 없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좀 충격적이지 않아요? 대단하다.
나라가 어딜까요, 일단? 그 몇 군데 음. 사연을 다 들어보고 나서 얘기하죠. 어, 어. 음. 이번 여름에 몇 주 동안 가는 것이 계획이었습니다. 제 고향에서 가족을 방문하며 일주일을 보내고 매일 여러 크루즈 선박이 정박하는 리조트 도시에서 일주일을 보낼 예정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샌프란시스코보다 더 안전한 곳입니다. 어 요즘 샌프란시스코가 좀 많이 아, 위험하죠. 그러네. 샌프란시스코는 내려오고 이 도시는 네. 올라오고 해서 네. 이제 그러니까 여기 이 설명도 괜히 쓴 게 아니에요. 여러 크루즈 선박이 정박하는 리조트 도시라는 게 일단 그 아예 완전히 그렇지. 휴양지이고 안전하다는 얘기를 하려고 한 거죠. 하려고 한 거겠죠. 하지만 그녀는 동의한 이후로 계속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자기는 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 저는 한 달 넘게 참고 있었습니다. 지난 주말 그녀의 삼촌과 그의 가족이 저녁 식사를 위해 우리 집에 왔고 그녀의 부모님도 함께했습니다. 그녀는 그곳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녀의 이모는 그 리조트 도시를 크루즈 여행 중에 방문한 적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에 있는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제 아내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그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지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아 이런데 좋은 데야. 여기 크루즈도 갔다 왔잖아 해도 무섭다고 무섭다고. 어제 저는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올해는 방문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머무를 예정이었던 5성급 호텔 예약을 취소했습니다. 고성급. 대신 뉴욕에 있는 아주 좋은 호텔을 예약하고 브로드웨이 공연 티켓도 2장 샀습니다. 두 여행 간의 가격 차이 때문에 일주일만 가기로 했습니다. 야 근데 진짜 돈이 많은 사람인 거야. 뉴욕에서 아주 좋은 호텔 일주일? 아, 그치. 기천불 들어요 이러면은. 아, 몇천불 들어요. 1박에 100불 들지. 1박에 그렇죠. 그래. 적당히 좋은 호텔이면 1박에 한 500~600불. 아 근데 뭐 적당히 좋은 호텔도 레벨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근데 아주 좋은 호텔이 1박에 1,000불 넘죠. 1박에 1000불 넘는 거 나는 쉽게 넘을 것 같은데. 쉽게 넘지. 야, 이 뭐 여행에 그냥 몇만 불 태울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지금. 근데 그게 아니라 음. 15년 만에 같이 간다 그랬잖아요. 네. 뭔가 이번 여행을 위해서 길을 많이 모았을 수도 있어. 내 아내를 어떻게든 내 아내를 어떻게든 우리 고향에 데려가고 싶은데 어쨌든 최고의 경험을 선사해주기 위해서 5성급 호텔도 예약하고 리조트 도시로 가고 해가지고 진짜 원기옥을 모아서 가는 건데 이렇게 취소했으니까 이렇게 그 총알이 많을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뭐 이분은 어차피 그 이전에 혼자 갈 때도 여기가 워낙 싸가지고 긴 휴가를 보내기에도 좋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혼자 갈 때는 이제 적당히 적당한 곳. 저렴한 자기 엄마 집에서 살다가 보내다가 어. 이제 아내를 데리고 가니까 이제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싶었을 수도 있죠. 특히 이렇게 무서워하니까. 네. 그녀에게 이 사실을 말했더니 이제는 호텔 예약을 취소하고 뉴욕에 데려가는 것에 대해 화를 냈습니다. 홀리몰리.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용감하게 제3세계 국가로 가는지 오두막이나 다름없는 곳에서 지내게 될 것이라고 학교 사람들에게 얘기해왔습니다. 학교에서 일하는 분인가 봐요. 선생님이든 아니든. 5성급 호텔 예약했다며 오두막이 웬 말이야. 아니 그리고 일단 이 표현부터가 제3세계 국가에 가는 것이 얼마나 용감한지 내가 진짜 용감하게 간다. 예. 너무 진짜 무지한 미국인이다. 그렇죠. 미국 촌놈. 우리는 제 삼촌 댁에서 지낼 예정이었고 그 집에는 하인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하인이라고 번역을 한 게 하인이라는 말은 아예 이제 쓰지 않는 말이잖아요. 근데 정말로 여기 영어로도 servant가 있다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인이라고 굳이 번역을 했습니다. 호텔은 우리가 신혼여행 이후로 머물렀던 어떤 곳보다도 더 좋은 곳이었습니다. 야. 솔직히 저는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불평하고 얼마나 무서운지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습니다. 만약 그녀가 제게 스카이다이빙 수업을 선물로 줬고 제가 시도하기로 동의한 후에 모든 사람들에게 불평만 했다면 그녀가 그 수업을 취소했다고 해도 놀라지 않았을 것입니다. 추가 에딧이 있어요. 네. 그녀는 지난 2달 동안 매일 가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그녀를 거짓말쟁이로 불러야 했을까요? 저는 그녀가 저와 다른 사람들에게 한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녀가 정말로 가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또 몇 가지 풀어볼게요. 제 시나리오 썰을 한번 시나리오를 풀어볼게요. 이 남자 쓴이는 인도 사람입니다. 고국은 인도예요. 근데 인도에 리조트 도시가 어디가 있죠? 많죠. 많겠지만 내가 지금 떠오르는 데가 없어서. 남쪽에 고아가 리조트 도시는 아닌가? 그 문바이도 좋은 리조트가 많이 있고 리조트 도시인지는 모르겠어요. 리조트 도시라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 멕시코를 생각했거든요. 멕시코 그리고 네. 이 영화 같은 데서 무서운 곳으로 묘사가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 미국 영화나 볼 때 인도가 무서운 곳으로 그려진 거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그것도 이해가 되는데. 근데 멕시코는 막 뭐 브레이킹 배드 같은 거 보면은 막 갱단이 막 사람 잡아 죽이고 뭐 실제로 사람 사는 곳이니까 그렇게 뭐 심한지 아니면 실제로 더 심한지 저는 전혀 모르지만 어쨌든 미국
그 매체에 아주 무서운 동네로 자주 음. 묘사가 되는 곳이 어디가 있을까 생각했을 때 저는 러시아거나 멕시코거나 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리조트 도시가 있다고 했으니까 러시아는 아닐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멕시코 칸쿤이 아닐까 가고자 했던 데가. 아이 칸쿤은 아닐 거예요. 아닌가? 아니 왜냐하면 칸쿤은 미국 사람들한테 정말 유명한 휴양지예요. 미국인이 많이 가는 휴양지예요. 그래서 칸쿤이면은 이 사람이 그러진 않았을 것 같고 저는 인도를 생각한 게 인도에 제가 지금 빠르게 그 리조트 도시 이런 걸 검색해봤는데 첸나이가 있어요. 남쪽에. 근데 그 리조트 도시들은 남쪽에 많이 제가 아까 그렇겠죠. 얘기한 뭄바이도 좀 남쪽이고 그리고 저는 이 사촌이 사탕수수 폐기물로 제품을 만드는 회사를 운영했다고 한 거든 물론 멕시코에도 사탕수수가 있죠. 산업도 있는데 인도에 일단 크게 있고 그리고 제 생각에는 멕시코였다면 오히려 무섭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가 멕시코는 미국과는 너무 밀접하게 접해 있어서 멕시코 출신도 굉장히 많이 알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멕시코가 위험하게 묘사가 되지만 멕시코에 가는 거는 크게 어렵지. 일단 가깝고 미국과 가깝고 그러니까 내가 15년이나 멕시코를 안 간다? 내 남편이 멕시코 사람인데 그건 조금 그렇네. 다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모든 것이 너무 저렴하다. 이것도 멕시코보다는 인도가 더 가깝지 않을까 설명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필리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동남아도 저도 생각했어요. 동남아 예를 들어 뭐 그쵸 필리핀이나 뭐 태국이나 이런데 근데 또 영화에서 무섭게 묘사되는 데는 칸도 아니긴 하죠. 근데 이제 영화에서 무섭게 묘사되는 게 제가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예를 들면 인디아나 존스 2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인도 왕국에 가요. 인도로 묘사되는 그런 곳에 가는데 거기서 막 심장을 빼먹고 막 원숭이 골 요리를 먹고 막 이런 걸로 묘사가 돼가지고 그 막 항의를 받았었죠. 아니면 필리핀은 이제 막 범죄와의 전쟁 이래가지고 막 두테르테 대통령이 막 뭐 잡아놓고 막 근데 범죄가 많다더라 막 누가 총으로 쏴 죽였다더라 이런 게 뭐 뉴스 같은데 나오니까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제 그 인도라고 추측했던 거를 한 가지 더 마지막 한 가지 그 뒷받침할 만한 거는 이게 지금 제 할머니와 엄마도 가족을 방문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간다. 근데 제가 이제 미국에서 만난 인도 사람들을 보면은 인도 분들이 온 가족을 데리고 이민을 와요. 미국에. 맞아. 위아래로 3대가 다 위아래로 진짜 3대가 다 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 위 부모들은 이제 영어를 아무도 못해도 뭐 여기도 이제 인도인 커뮤니티가 워낙 크니까 다 살 수 있고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하인이 있다는 거. 그게 저는 좀 확실한 계급 체계가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인도에서는 뭐 아직도 그렇게 하인 그러니까 메이드 가정주부 뭐 혹은 하인 진짜 카스트가 하인 없어졌다고는 하지만 아직 좀 있으니까 있다고 있으니까 공식적으로는 없지만 그렇죠. 암묵적으로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 그리고 또 왜 인도 부자들은 막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부자잖아요. 우리 그 이재용 삼촌이 이렇게 그 터번 쓰고 인도 부자의 딸 결혼식에도 가고 막 이런 정도로 이제 그런 이제 부자들이 많으니까. 어쨌든 저는 뭐 그렇게 추측을 해봤어요. 이게 제가 인도라고 또 추측한 이유가 이 여자가 그치. 나 무슨 얘기 할지 알 것 같아. 얘기해보세요. 바로 이전 사연에서도 나왔잖아요. 인도 여행을 간다고 할 때 나 갈래 한 다음에 이제 근데 조금 무서울 것 같은데 호텔 약간 좀 힘들 것 같은데 호텔 이랬잖아요. 이 사람도 내가 인도를 갔다 왔다는 거 용감하게 인도를 갔다 왔다는 걸 내가 이미 갈 거라는 것도 막 떠벌리고 다녔어. 내가 인도를 간다 이거야 막 내가 막 오두막 같은 데서 자면서 니네 그런 게 해봤냐 막 나는 이제 그런 걸 할 거야. 내가 무서워 죽겠지만 내가 용기를 내가지고 할 거야 라고 이제 떠벌리고 다니는 오두막 가로 열고 5성급 호텔 그치 그렇게 하는 거죠. 약간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봤어요. 이 여자가 그러니까 제니 말한 대로 이 여자가 막 무섭다고 말하고 다닌 게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지. 그러니까 막 밑밥 까는 거죠. 갔다 와서 갔다 온 썰 풀라고 밑밥 깔아놓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이 그걸 모르고 지금. 근데 남편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기분 나쁘고 화나죠. 아니 이건 내 조국을 모욕하는 거잖아요. 너무 화가 나지. 그리고 사실 내가 뭐 이 사람들의 백그라운드를 전혀 모르지만 지금 이 남자는 진짜 이 여자가 이렇게 인도가 아니라 자기 보국에 대해서 묘사하는 게 진짜 얼마나 하찮겠어요. 자기 지금 온 가족이 전문직 종사자고 자기 사촌 형이 막 엄청난 비즈니스로 막 돈이 엄청 많은 사람이고 이런데 그 제3국에서 나보다 많이 벌면은 진짜 엄청난 부자인 거잖아. 맞아. 제3국에서 미국에 사는 나보다 돈을 많이 번다. 그러면 그렇죠. 미국에서 1억 벌면은 그냥 중산층이지만 제3세계에서 1억 벌면은 뭐 초재벌이겠지.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근데 이 아내는 그러니까 뭔가 외국인 경험이 막 되게 적은 환경에서 자란 그런 미국인이 아닐까. 저는 그래서 이 사연을 읽으면서 뭐 이 글쓴이 남자의
그 국적이 어디든 간에 뭐 진짜 동남아든 인도든 뭐 멕시코든 어디든 간에 이 정도로 무지한데 그러니까 어떻게 결혼을 했을까도 그러니까. 좀 신기했어요. 돈 보고 했나? 집에 돈이 많으니까. 음. 참.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게 이 사람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모든 거를 이제 그 사람의 무구까지 내가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네. 보면은 이제 그 한국인이랑 결혼한 미국인 아저씨들 보면은 네. 좋든 싫든 김치 먹어야죠. 어떻게 한국인 아내랑 결혼했으면 그렇죠. 된장찌개 먹고 그래야지. 그쵸. 아내를 위해서. 내가 아내의 외모만 보고 결혼한 게 아니라 외모만 성품만 본 게 아니라 어쨌든 김치 국물도 같이 결혼한 거예요. 아니 근데 예를 들어 그럴 수 있어요. 막 내가 도저히 내 입맛에 안 맞아서 내가 김치를 안 먹겠다. 하지만 내가 당신이 김치를 먹는 거를 막을 수는 없고 또 이 사람이 김치를 맛있게 먹고 있는데 김치 그런 거를 맛없고 신내 나가지고 어떻게 먹냐 매일같이 이렇게 매일 무섭다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매일 비난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짓을 한 거잖아 이 와이프가 지금. 거기다가 뭐 내가 당신 때문에 억지로 가는 거야 이런 말까지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정뚝 떨이지. 주변 사람들 밑밥 깔고 싶었으면 남편 없는 데서 했어야지. 그러니까 남편 그것도 없는 데서만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했어야지. 그니까. 그리고 약간 빡대가리인 것 같아. 이게 이모가 나도 그 도시 가봤으면 사진 보여줘서 괜찮아라고 했던 게 이모는 자기 조카 사위 보고 눈치 본 거지. 민망해서 그랬을 것 같아. 그래 그렇겠죠. 얼마나 자기 조카가 그러고 있는 게 너무 민망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진짜 할 말이 없네요. 정말.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막 뭐 인도든 어쨌든 막 자기는 대단한 모험담을 이제 주변 사람한테 얘기할 생각으로 막 들떠 있는데 남편이 덜컥 취소를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나의 지금 그러니까 이 여자는 지금 자기의 그 뭐랄까 플랜 머릿속에 있는 그런 플랜이 문화적 허영심이라고 할까 이거는 지적 허영심도 아니고 그런 이제 문화적 허영심을 채워줄 이게 좋은 기회였어.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미 다 이제 진짜 막 밑밥 깔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게 진짜 갑자기 계획이 이제 증발돼 버렸으니까 정말 참 한심하네요. 약간 그런 사람일 것 같아. 왜 우리도 한국인들도 백인 보면은 약간 우리를 좀 올려다보는 느낌이 있잖아요. 문화적 사대주의가 요즘 백인들한테 좀 있잖아. 그런 것처럼 이 사람 그러니까 근데 내가 만약에 백인이면은 그런 사람들이 막 자기 나라나 이런 문화에 대한 막 자부심이 막 엄청난 그런 사람일 것 같아. 이 와이프가. 이 와이프가. 그러니까 막 이 제3세계란 말도 요즘 안 쓰는 단어잖아요. 그러게. third world 요즘 뭐 제3세계란 말이 1세계, 2세계가 이제 공산진영, 자유진영이 이제 싸우고 거기에 안 속한 세 번째 세력에 대해서 제3세계라 그러는 건데. 그러게. 이제 제3세계란 말이 되게 비하적인 용어잖아요, 사실. 그래 개발도상국이란 말도 잘 안 쓸. 뭐 이거야 이제 본인이 자기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쓴 말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 원글에 개발도상국이란 말은 글쓴이가 썼고 아내가 했다고 한 말은 third world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참 얼마나 이 자기 문화가 아닌 다른 문화 거를 깔보는 사람일까.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 외국인과 결혼을 했을까? 그러니까 이게 되게 맞아. 그래 외국인이랑 결혼한 것도 진짜 참 놀랄 노짠데 이런 그 아까 이전 사연도 그렇고 지금 이 사연도 그렇고 이 와이프들의 마인드셋이 정말 옛날부터 서양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오리엔탈리즘의 그 뒤틀린 오리엔탈리즘 그거에 딱 맞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막 더럽고 뭐 예를 들면 천박하고 무식하고 교양 없고 문화 이제 시빌라이즈 되지 않았고 문명화되지 않았고 그렇지만 내가 이런 것까지 경험해봤다. 내가 경험해봤다는 거는 내 재산이잖아. 그들은 더럽지만 나는 이것까지 해봤다. 약간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얼마나 진짜 이 천박한 마음가짐이에요. 가끔 진짜 무지한 사람들 보면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옛날에 뭐 언제 있었던 일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백인 친구였는데 같이 쌀 농사 얘기하다가 이제 쌀 농사? 쌀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이게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음식에 대해 얘기하다가 쌀 얘기가 나오고 쌀 농사 얘기가 어쩌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물으니까 니네는 소로 농사 짓지? 소 몰면서 농사 짓지? 약간 이런 식으로. 니네 에즈 코리아? 코리아. 와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너네는 소 데리고 농사 짓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우리도 농기계 쓰는데 우리도 최첨단 농기계 쓰는데 와. 이 정도로 진짜 한국이면 솔직히 말해서 요즘 국가 비석이 높아져가지고. 그쵸. 하긴 그게 좀 옛날 얘기겠네요. 지금은 안 그러겠지. 2010년대 중반 얘기예요. 이제 미국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좀 요즘만 해도 좀 그런 게 좀 덜할 텐데 진짜. 지금은 안 그러죠, 진짜. 뭐 서로 농사짓지. 아니 우리도 콤바인 하베스터 쓰는데 모내기도 자동 기계로 하는데. 되게 자존심 상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황당해.
황당했다 진짜. 황당했어 되게. 어. 근데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네, 뭐 그렇죠. 저는 뭐 이것도 정말 옛날 진짜 거의 한 이제 20년이 가까이 된 일이긴 한데 제가 이제 2007년에 대학교 1학년 때 나이가 나와버렸네. 예, 대학교 1학년 때 유럽 여행을 갔어요. 배낭여행을. 근데 그때 이제 이탈리아 친구들이랑 같이 갔었는데 이탈리아에서 뭐 그냥 버스에서 만난 이탈리아 아저씨 까무잡잡하고 배 나온 이제 이탈리아 아저씨가 어디서 왔냐요? 그래서 좀, 코리아. 그러니까, 수드 오른 노르드.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좀, 진심? 막,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진짜. 나 예를 들어서 차라리 막, 한국에 어디 붙었는지 모른다는 거는 오히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북한? 근데 그때는 아마 김정일이었나? 김일성이었나? 김정일이었나? 김정일이었겠죠? 김일성은 내가 뭐 훨씬 더 이전이었지. 그래서 아니 이게 북한 얘기는 약간 그냥 세계 뉴스에 나오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북한? 너무 당황해가지고. 그 아저씨 입장에서는 뿌듯했을 거야. 내가 한국에 대해서 이 정도로 안다. 북한도 안다. 북한도 안다. 난 니네 남북이 따로 있다는 거 되게 안다. 내가 그런 느낌을 했을 걸. 그래가지고 너무 당황했던. 왜냐면 그런 얘기를 막 카더라로 들었거든요. 야, 뭐 외국에 가면은 사람들이. 저는 미국에서도 심심찮게 당했는데 그거는. 2010년대예요? 심심찮게 뭐 I'm from Korea 그럼 노르스 사우다 이거 몇 번 당했는데. 그 정도 그런 거는 2010년대에 그런 건 농담 아닐까? 나쁜 농담 아닐까? 진심으로? 아니 뭐. 야, 지금 난 진심같이 느껴. 그래서 난 그럴 때마다 되게 내가 북한이면 여기 있겠니? 라고 대답했어. 약간 기분 나쁘다는 듯이. 그래가지고 저도 그 당시에 그랬어요. 저도 약간 너무 그러니까 저는 막 기분 나쁘기 이전에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야 북한이면은 여기 이렇게 못 와. 막 이렇게 북한 나만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 제 대학교 동기가 남편이랑 같이 세계 일주를 한 2년 가까이 했어요. 이제 최근에 세계 일주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갔는데 그 친구는 진짜 세계 일주를 했으니까 5만 나라를 다 가보고 5만 사람들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한 북한 얘기를 진짜 수도 없이 들은 거야. 말도 안 되는 곳에서 말도 안 되게 많이 들었겠죠. 그래가지고 얘는 그냥 이제 그 여행기를 이렇게 읽어보니까 자기는 그냥 늘 북한이라고 하고 다녔대. I'm from 노스다. 그래서 노스에서 왔냐 이러면은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제 에이 노스에서 이렇게 못 나오잖아 이렇게 한대요. 그러면은 뭐 알면서 왜 묻냐? 그러면 왜 물어봤냐? 이제 이렇게 대답하고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들이 진짜 몰라가지고 노스에서 왔냐? 그러면 너도 김정은 이렇게 만난 적 있냐는 식으로 막 약간 이런 식으로 물어봐. 우리 삼촌이다 막 이러고 다녔대.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는 막 에이 거짓말하지 마 그러면은 에이 진짜야 막 이러면서 넉살 좋은 친구여가지고 그러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여행짬이 그 정도 차면은 그런 질문을 이제 지겨워서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황하지 않고 김정은이랑 내가 나도 비슷한 얘기 들은 적 있는 것 같아. 북한에서 왔다 그러면 오히려 약간 두려움과 경외의 눈빛으로 쳐다본다고. 그래서 막 대우도 좋아지고 오히려 편하다 막 이러면서. 북한에 대해서 애매하게 알면 그럴 수 있겠네요. 제가 그 어렸을 때 영국에 잠깐 살은 적이 있는데 네. 그때가 2000이 아니지 1996년 97년 이때 살았었거든요. 제가 어릴 때. 그때는 진짜 영국 사람들한테 코리아라고 물어보면 어딘지 그런 나라 못 들어본 사람도 많았고 특히 어린애들 제 나이 또래 어린애들 사이에서는 코리아를 아예 못 들어본 애들이 더 많았고 그래서 막 일일이 설명해 줬어야 됐어요. 막 중국이랑 일본 사이에 있다 이러면서 중국도 알고 일본도 아니까. 근데 조금이라도 아는 애들은 100% 물어봐요. 노르스로 싸웠어. 100%였어. 100%. 코리아를 들어본 애들은 100% 물어봐. 근데 그 당시에는 오히려 더 물어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북한이 이렇게 세계 정세에 큰 역할을 할 때가 아니었잖아요. 지금처럼. 아직 핵이 없을 때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오히려 또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지금은 진짜로 미국 사람이 북한을 모르는 건 말이 안 되죠. 오히려 유럽 사람이면 그냥 진짜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미국은 중요한 국가 안보 이슈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실제로 미국을 핵으로 쏘겠다고 하는 유일한 두 나라 중 하나잖아요. 배째. 그리고 뭐 미국에서는 이제 그 북한의 여러 가지 경로로 북한에 들어갔다가 뭐 억류돼가지고 뭐 결국 사망한 경우, 사망한 미국인 뭐 이런 사건도 있었고. 되게 정치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사실 북한을 모르면 말이 안 되고 여기서 만나는 한국 사람이 북한에서 왔다고. 네. 오히려 미국 애들이 또 애매하게 하니까 옛날에 샤이아 로보프가 이거 진짜 옛날 얘기인데 트랜스포머 홍보하러 이제 한국에 갔잖아요. 트랜스포머 홍보하러 전 세계 일주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 홍보를 하러 전 세계 일주를 하고 미국에 있는 무슨 토크쇼에 나와가지고 내가 트랜스포머 홍보를 하기 위해 온갖 나라에 다 갔다. 내가 심지어 적국에도 갔다 왔다. 라는 인터뷰를 샤이아 라보프가 한 적이 있습니다. 진짜? 러시아도 갔고
코리아도 갔고 내가 심지어 적국들에도 다 막 에너미 컨트리도 다 갔다 왔다. 아, 라는 식으로 막 얘기하고. 참 그러니까 애매하게 아는 애들이 뭐 그 당시에도 많았습니다. 그러게요. 그럴 수 있겠. 트랜스포머는 막 아주 그렇게 옛날도 아닌데. 그러게 참.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가지고 나 이 얘기도 음. 들었어. 옛날에 저희 형이 군복무할 때니까 뭐 2008년쯤, 2008년, 9년, 10년 이쯤 네. 형이 이제 저 카투사로 근무했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카투사 애들이 한국으로 발령 나는 애들 중에 또 이제 미국의 군인 애들은 또 교육 수준이 높지 않은 친구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한국으로 파견 간다 그러면 진짜 엉엉 울면서 오는 애들이 있대요. 죽으러 가는 줄 알고. 아니 근데 그 설마 군인인데 설마 아유, 그걸 진짜 그렇대. 북한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는 걸까? 아니, 북한이라고 생각하고가 그건 이제 남한이라고 알고 오지만 아, 진짜 맨날 전쟁 중인 줄 알고 온 애들 있대. 북한이랑 정말 매일매일 교전이 첨예하게 대립 중인 줄 매일매일 알고. 교전이 일어나고 뭐 그러고 있는 줄 아는 애들이 있대. 그 정도 착각을 할 수도 있지 뭐 못 배웠으면. 아, 그러니까 근데 그래가지고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은 미군들이 생명 수당이 있대요. 네. 위험한 국가에 파견될수록 그 수당이 높은 거야.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독일 같은 데 파견이 되면은 수당이 낮고. 근데 아프간이랑 한국이 비슷한 수당을 받는데요. 아프간이랑 한국이 비슷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건 제 형한테 들은 얘기니까 제 형 피셜입니다. 아, 네. 근데 약 다를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를 수 어. 있습니다. 맞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비싼 돈을 받고 오니까 거기 진짜 위험하고 그래서 엉엉 울면서 오는데 막상 와보니까 너무 편하고. 여기가 개꿀이지. 그래가지고 한국이야. 한 번 왔던 애들은 계속 오고 싶어한대요. 아, 얘는 로테이션을 도니까 네. 한 곳에 오래 있지 못하는데 음, 한국 왔던 애들은 계속 오고 싶어하는데 처음 온 애들이 울면서 온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웃기네요. 좀 또 오늘 더 길어졌네요. 편집한 즐거움이 더 늘어났네. 그러다 오늘 복수원님 많이 절어가지고. 그러니까. 안 그래도 많이 저시는 분이 사연을 3개나 읽어가지고 절절절절절절절절절 이거는 아마 편집돼서 안 나갈 수도 있겠지만 복수원님이 심지어 사연을 읽다 말고 아이씨 망했네. 편집할 때 엄청 짜증나겠네. 본인의 절음에 탄식하며. 누굴 탓하겠습니까? 그렇죠. 제 아둔한 혓바닥을 탓해야지. 여러분 오늘의 지막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저희 팟캐스트는 유튜브, 애플 팟캐스트, 팟빵, 네이버 오디오 클립, 스포티파이, 플로, 그리고 그 외 거의 모든 팟캐스트 플랫폼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로 다양한 의견이나 사연을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이메일 주소 gmaxcast@gmail.com gmaxcast@gmail.com으로 저희 팟캐스트에 대한 의견,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그럼 저희는 더욱 흥미진진한 사연을 찾아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